오늘은 공주의 길들을 걸어봅니다. 사찰에서는 붉게 물든 배롱꽃들을 구경하고 계곡 아래서 물소리가 들려주는 음계를 들어봅니다. 솔밭을 걸으면 시간이 멈춘 듯 했는데요. 붉은 노을도 직접 만나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니 공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즐겨볼까요?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 공주 신원사에 왔는데요. 이곳은 배롱꽃이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계룡산에는 3절이 있는데요. 동학사, 갑사, 그리고 제가 가본 신원사입니다. 신원사는 그 절집 중 백제시대에 세워져 가장 오래된 사찰이기도 한데요. 사계절 모두 사진에 담기 좋은 장소여서 많은 방문객에게 사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곳을 천천히 둘러볼까요? 걷다 보니 때마침 돌탑 2개가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 돌탑 아래는 맹문동 꽃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보랏빛 맹문동은 5월에서 8월에 피는 여름꽃이기도 합니다. 꽃말은 겸손과 인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니 삶에서 이 꽃말을 자주 새겨 보아야겠습니다. 이제 신원사의 사천왕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천왕을 소개해보면 왼쪽 기준으로 검을 들고 있는 남쪽의 수호자 증장, 그리고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서쪽의 광목, 반대쪽을 바라보면 오른손엔 우상과 왼쪽에 탑이 있는 북쪽의 다문, 그리고 비파를 들고 있는 동쪽의 지국이 보입니다. 불교에 기이했던 이 사천왕들이 신원사의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원사에 도착했습니다. 신원사는 백제 의저왕 때 세워진 절로 수많은 시간이 지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절입니다. 대웅전의 양 사이로 배롱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두말할 것 없이 먼저 배롱나무에 다가가 봅니다. 한여름 피는 배롱꽃은 이 신원사의 모습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온도가 35도가 넘는 더운 날씨였는데요. 이 큰 배롱나무와 그 꽃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에 더위도 잠시 가셨습니다. 붉은 배롱꽃들 아래에서 지그시 감상해봅니다. 이제 대웅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오니 뭐랄까요? 불교의 기운과 이 공간 속은 내쉬는 숨소리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형, 유형의 자산들은 지역에서 사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동작품이기도 한데요. 불상들을 보고 있자니 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상향을 보는 것 같아 살며시 보고 느끼며 사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웅전을 내려와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사찰의 발바닥 모양의 돌판이 있는 게 의아하시죠? 이 모양에 맞춰 발을 밟아보면 위 사진과 같이 정면으로 저 멀리 계룡산이 만들어낸 와불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서서 올려다보니 푸른 녹음의 계룡산이 만들어낸 와불이 보입니다. 보통 와불이라는 것은 열반에 든 누워있는 부처의 상을 말하는데요. 신원사에서는 자연에 만들어낸 와불의 장엄함에 저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신원사의 풍경들에 한번 물들어 보시죠. 신원사 아래로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초록의 숲길을 차근차근 내려가 보며 계곡이 내는 시원한 소리를 만나러 가봅니다. 이제 신원사 계곡에 당도했는데요. 계곡과 물소리의 시원함,
저마저 덩달아 설레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데요. 그럼 저도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곡물 위에 걸터 앉으면 숲속의 아늑함, 그리고 시원한 물소리, 들려주는 음계를 하나부터 10까지 기억해봅니다. 지금 저는 신원사 계곡물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도 계곡물을 함께 즐겨보시죠. 즐거운 신원사 구경 되셨나요? 그럼 저는 곰신을 믿는다는 고만아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 이제 고만아루에 왔는데요. 이곳을 산책해 보면서 곰신사당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고만아루는 솔밭이 유명한 곳인데요. 무려 450여 그루의 소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푸른 솔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잠시 다른 세상에 온 듯 했습니다. 눈을 돌려 하늘과 소나무를 올려다보면 푸르름에 손이 맞닿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곰신사당에 도착했습니다. 금강에 빠져 목숨을 잃은 모자곰의 전설이 있는 곳인데요. 그 곰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 사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웅신단이라는 현판 아래로 사당에 들어가 봅니다. 단순하고 귀여운 곰신이 나오는데요. 이 돌곰은 1972년도에 발견되었고 백제의 유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앞발을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띤 단순한 형태의 소박한 곰신의 모습. 정적인 공간의 사당이 아닌 편안함과 친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솔숲을 나와 이 길 어귀에 있는 금강변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사실 햇빛에 이끌림에 무심코 걸어보았는데요. 강변으로 와보니 그림 같은 풍경이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풍경 속 강과 바람을 직접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소나무가 쭉 도열한 게 보이시나요? 이곳은 고만아루의 맨발 걷기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걸어보기로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길의 끝,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 고만아루에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가 가능한데요. 그럼 저도 신발을 벗고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직접 발에다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손쉬운 방법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만아루였는데요. 그럼 전 해넘이를 보러 청벽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청벽산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청벽 또는 창벽이라 불리고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청벽산 일몰을 보러 이 정상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쪽이 길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쪽 울타리로 가지 마시고 이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벽산은 900여 미터의 거리로 30분 정도의 산행 코스인데요. 사실 저는 일몰 시간을 맞추기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붉은 해가 산자락을 비추었는데요. 해가 질까 하는 마음에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청벽산은 해발 고도가 277m의 비교적 낮은 산인데요. 산길은 900m의 최단거리 코스로 가는 만큼 말미에는 이런 급경사가 나왔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어도 이곳에 온 만큼 한 걸음씩 힘을 내며 올라가 봅니다. 드디어 청벽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돌려주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늘어진 금강과 그 사이를 가르는
청벽대교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았는데요. 아쉽게 붉은 해는 구름 뒤에 숨었지만 붉게 물든 하늘과 금강물은 저를 황홀하게 합니다. 해넘이를 바라보니 공주에서 본 아름다움들이 생각납니다. 오래도록 이 공간들을 기억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올라왔으니 내려가 봐야겠죠? 땅거미가 지니 바로 어둠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곳을 찾는 분들은 꼭 랜턴과 운동화를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휴대폰 후레쉬로만 가다 보니 꽤 어둡더라고요. 하지만 차근차근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영상 되셨나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